진짜 해도 너무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아니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집단이 이토록 잔인하고 이기적일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삼성전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사태를 지켜보며 제 가슴은 분노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오종틀공 어르신들이 피땀 흘려 일궈온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그 삼성이 지금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평생을 회사에 헌신하며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영웅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뒤에서 자기들 배만 채우겠다는 악당들이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건 그들이 요구하는 액수가 무려 수조 원대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일반 서민들은 평생 구경도 못할 돈인데 회사가 위기라는데도 더 내놓으라고 협박을 일삼고 있어요. 우리 자식들이 다닐 직장이, 우리 손주들이 살아갈 미래가 이들의 탐욕 때문에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추악한 뒷모습을 낱낱이 파헤쳐 드릴 테니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진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삼성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는 거. 이건 상식 중의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상식을 비웃는 자들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정말 기가 막힌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협상장에 앉아있는 노조 지도부 중 일부가 뒤에서는 웃으며 승전보를 울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회사가 망하든 말든 매 주머니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그 심보. 여러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정말 이 악당들을 향해 댓글로 시원하게 욕이라도 한마디 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난달 강남의 한 협상장 인근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노동권을 외치며 머리띠를 두른 노조 간부들이 정작 점심시간이 되자 일반 직장인들은 엄두도 못 내 고급 일식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이 나눈 대화는 더 가관이었어요. 이번에 제대로 안 짜내면 우리만 바보 된다. 회장님, 주머니 털어서 우리 잔치하자. 는 식의 발언이 서슴없이 나왔다고 합니다. 밖에서는 투쟁을 외치고 안에서는 자기들만의 호화로운 잔치를 설계하는 이 이중성. 이게 바로 지금 삼성 노조의 민낯입니다. 이들은 지금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인질로 잡고 몸값을 요구하는 인질범들이나 다름없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과연 그 끝에 우리 서민들을 위한 배려가 단 1%라도 있을까요? 결국 영웅이 더는 못 참았습니다. 지난 2026년 5월 초 삼성전자 이사회는 이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며 상생을 도모해왔던 관행을 깨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건 삼성 역사상 거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죽하면 점잖기로 소문난 경영진이 칼을 빼들었겠습니까? 여기에 권위자들도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5월 12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긴급 경제점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정 집단의 이기주의가 국가 전략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실명을 거론하며 정조준한 이 발언은 사실상 삼성노조의 행태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 말합니다. 지금의 노조 요구는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도 한참 넘어섰다고요. 이제는 회사가 칼을 빼들고 정부와 여론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며 정당한 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건 빙삼의 일각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협상 결렬보다 더 무서운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사태가 왜 이렇게 싸늘해졌는지 결정적인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건데 아마 첫 번째 이유부터 들으시면 혈압이 확 오르실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거시적인 국가 산업의 위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삼성 내부의 노사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체를 인질로 잡은 비열한 협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한번 보세요. 2025년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의 매출은 우리나라 GDP의 약 15%를 차지합니다. 수출액 비중은 무려 20%가 넘어요. 여기에 관련된 고용 인원만
직접 고용 12만 명에 협력사까지 합치면 수백만 명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 기업이 국가 경제에서 이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삼성이 감기만 걸려도 대한민국 경제는 폐렴에 걸려 사경을 헤맨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손주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그 수많은 협력업체 일자리가 다 삼성이라는 거대한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노조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회사가 적자가 나든 말든 반도체 경기가 죽든 말든 일단 우리 돈부터 내놔라고 우깁니다. 노조 간부 중 한 명은 회의석상에서 삼성이 망해도 우리 퇴직금은 나오지 않겠냐는 망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협상입니까? 아니면 동반 자살하자는 협박입니까? 지금 글로벌 반도체 시장 상황을 한번 보세요. 미국의 인텔, 대만의 TSMC, 일본의 연합군들이 삼성의 목줄을 죄어오고 있습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에서 연구개발에 쏟아부어야 할 돈을 자기들 성과급으로 다 내놓으라고 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축구 경기로 비유하자면 우리 팀 골키퍼가 상대방한테 돈 받고 우리 골대에 골을 집어넣는 자살골이나 다름없습니다. 적군인 TSMC가 박수치고 좋아할 일을 우리 안에 적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영들이 밤잠 설쳐가며 만든 기술을 이들이 발목 잡아 무너뜨리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더 어이없는 건 따로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입이 떡 벌어지는 액수의 충격입니다. 헛웃음이 나오실 거예요. 차분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2026년 기준 삼성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임금 인상분과 각종 복지 혜택을 돈으로 환산하면 수조 원에 달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뼈 빠지게 일하는 이봉삼국 청년들의 평균 연봉이 얼마입니까? 3천만 원, 4천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 노조가 성과급으로 달라고 떼를 쓰는 금액은 1인당 기본급의 300% 이상, 액수로는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입니다. 여기에 자녀 학자금 지원, 유료비 지원 등 온갖 혜택을 다 합치면 일반 직장인은 꿈도 못 꿀 수준이에요. 우리 오종틀공 어르신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이 얼마입니까? 평생 고생해서 집 한 채 마련하는 것도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대한민국 상위 1%의 대우를 받으면서도 더 달라, 부족하다고 울부짖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요구의 규모를 더 크게 비교해 볼까요? 이들이 요구하는 총액은 우리나라 한 해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 우리가 그토록 아끼려 했던 그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노조원 몇만 명의 주머니로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0% 이상이 노조의 이러한 요구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바로 민심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기득권을 쥔 떼쟁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영웅들이 지키려 하는 회사의 곳간을 이들이 대낮에 털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영웅이 아니라 겁쟁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도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화가 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도덕적 배신과 모순입니다. 회사가 망해도 자기들만 살겠다는 그 기생충 같은 심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난 몇 년간 반도체 업황이 얼마나 좋지 않았습니까? 2023년과 2024년,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에서만 수십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분기마다 수조 원씩 돈이 빠져나갔고 창고에는 팔리지 않은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정말 회사가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그리고 정상적인 직원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회사가 어려우니 우리 이번에는 허리띠를 졸라매자. 회사가 살아야 우리도 산다며 고통을 분담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IMF 때 금모으기 운동까지 하며 나라를 살렸던 분들입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을 만든 정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노조라는 작자들은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회사가 적자가 나든 말든 우리 계약된 돈은 다 내놔라. 성과가 없어도 성과급을 줘야 한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심지어 흑자를 낸 부서뿐만 아니라 손해를 끼친 사업부까지 똑같은 보너스를 달라고 단죄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세상에 손해를 끼친 사람이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추가로 수천만 원을 더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회사고 이게 무슨 동료입니까? 해외 사례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일본의 토요타를 보십시오. 토요타 노조는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스스로 임금 동결을 선언했습니다. 회사의 경쟁력이 곧 우리의 생존이라며 노사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토요타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다시 제패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노동자 정신이고 이게 진짜 애사심입니다. 반면 우리의 영웅은 어떻습니까? 삼성의 총수는 지난 9년 동안 단 한 푼의 월급도 받지 않고 무보수로 일해왔습니다. 책임 경영을 하겠다며 스스로를 희생한 겁니다. 그뿐입니까? 수천억 원의 사재를 털어 사회에 기부하고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거액을 내놓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담을 쌓아왔습니다. 영웅이 이렇게까지 헌신하며 직원들을 돌보고 회사를 지키려 애쓰고 있는데 돌아온 건 배신의 칼날뿐입니다. 그녀는 참았습니다. 그녀요. 이제는 정말 인간적으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선을 넘은 겁니다. 그래서 영웅이 결국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기업의 기강을 바로잡고 도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거대한 명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영웅이 빼든 그 도구가 얼마나 매서운지, 지금 악당들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 시원한 현장으로 가보시죠. 영웅이 빼든 칼날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평소에 인자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서슬퍼런 조치들이 쏟아졌습니다. 첫 번째 칼날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철저한 적용입니다. 2026년 5월 중순, 회사는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에게 단 1원의 임금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적당히 보전해주던 꼼수를 원천 차단한 겁니다. 이건 한국 노동계 역사상 보기 드문 강경책입니다. 두 번째 칼날은 더 날카로웠습니다. 회사는 불법적인 단체 행동으로 발생한 생산 차질에 대해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수천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재산까지 압류할 수 있는 이 조치에 악당들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자기들 주머니 채우려다 오히려 전 재산을 날리게 생겼으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세 번째 결정타는 바로 성과급 제로 선언입니다. 이익이 나지 않는 부서에는 원칙적으로 성과급을 줄 수 없다는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 일할 때 머리띠 두르고 소리 지르던 사람들에게는 단 한 푼의 혜택도 돌아가지 않게 판을 완전히 짜버린 겁니다. 칼이 세 자루 동시에 들어가니 기세등등하던 악당들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에서는 우리가 속았다, 지도구만 믿다가 길거리 나앉게 생겼다며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론조차 등을 돌리니 이제 그들은 갈 곳 없는 진퇴양난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끌려만 다닐 줄 알았던 순한 영웅이 단 한 번의 결단으로 판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게 단순히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오정치공 어르신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영향을 미치는지 아셔야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고용인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협력사 임직원과 그 가족들까지 합치면 우리나라 인구의 상당수인 200만 명, 300만 명이 삼성이라는 배에 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 조카들 중에 삼성 다니거나 삼성에 물건 납품하는 회사 다니는 사람 한 명쯤은 다 있지 않습니까? 만약 영웅이 이들의 등살에 못 이겨 나 이제 한국에서 사업 못하겠다, 공장 다 해외로 옮기겠다고 선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식들 일자리가 그날로 사라지는 겁니다. 2016년 한진해운 사태 기억하시죠? 멀쩡하던 거대 기업 하나가 무너지자 수만 명의 가장이 거리로 내몰렸고 지역 경제가 초토화되었습니다. 그 상처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아물지 않고 있어요. 지금 옆 나라 중국을 보세요.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우리 반도체 기술을 뺏으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에서 싸우는 동안 저들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5년 뒤
10년 뒤, 우리 손주들이 일할 자리가 없어 외국에 나가 일용직을 구해야 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정말로요?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이 사태는 단순한 노사 분쟁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문제입니다. 우리 오종태공 어르신들이 피땀 흘려 세운 이 대한민국을,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이 땅을 저 탐욕스러운 악당들에게 내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웅의 결단은 바로 우리 모두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저지선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처음에 제가 던졌던 질문 기억나시죠? 왜 협상장 분위기가 이토록 싸늘해졌는지 이제 답이 명확해지셨을 겁니다. 오늘 내용을 딱 3줄로 요약해드릴게요. 첫째, 국가 경제를 인질로 잡은 노조의 이기주의가 도를 넘었습니다. 둘째, 상식을 벗어난 과도한 금전적 요구가 민심의 분노를 샀습니다. 셋째, 위기 상황에서도 고통 분담은커녕 배신을 택한 도덕적 파산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영웅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 5070 어르신들이 행동해야 합니다. 첫째, 감성적인 선동에 속지 말고 이 사태의 본질인 탐욕을 직시해야 합니다. 진실을 아는 것 자체가 힘입니다. 둘째,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기업이 살아야 나라도 산다는 이 엄중한 진실을 전해주셔야 합니다. 셋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 경제의 영웅들을 응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댓글에 맞아요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그 짧은 진심이 모여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부탁드렸던 그 악당들을 향한 시원한 비판, 아직 안 쓰신 분들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꼭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꿉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골마 터진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부동산 카르텔의 실체, 국민연금 고갈의 진실, 환율 위기의 배후까지 여러분이 알고 싶은 주제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영웅이 빼든 도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깨어있는 우리 5070이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켜냅시다. 감사합니다.